그 이유가 문제야.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생하고. 생활고. 네.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알려졌어. 그 자체가 엄청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냐, 아저씨라고 하는 메가 히트 영화. 그 그렇죠. 외에도 광고도 많이 찍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역 배우 중에 한 명이었죠. 아역 배우 출신 배우 중에 한 명이잖아. 그 심지어 김세론 뭐 옛날 삼김시대라는 말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김세론 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죠. 네. 상대적으로. 네. 근데 김세론 씨보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헌법적으로 봤을 때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김세론 씨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공궁하고 죄도 안 지었는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근데 김세론 씨가 음주운전 대물사고 일으켜서 보상하고 뭐 저쩌고 뭐 계약 뭐 약간 예를 들어서 광고 계약이라든지 뭐 네. 위약금 문제라든지 등등 또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버는 문제 네. 등등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고를 겪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네. 정말 미스죠, 미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알려졌어. 네. 근데 김세훈 씨가 직접 말한 건 아니에요. 네. SNS에 저 힘듭니다. 생활곡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제 가정도 책임지고 있는데 돈을 못 벌어서요. 영화를 못 찍고 연기 활동 못해서 수입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 그러니까 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이 사실이 알려진 게 2022년 11월 3일 연예 뒤통령 이진호 유튜브였어. 네. 그러니까 이진호가 그때 어떤 제보를 받았대. 그래서 김세론이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무리 음주운전 대물사고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웠다 해도 카페 알바까지 할 정도야? 라는 그 약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네. 응. 그 제보를 받았다라고 최초로 이제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고 네. 그 하루 뒤 11월 3일에 이제 이진호가 그 얘기를 하고 11월 4일에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서 측근 관계자, 그러니까 소속사 관계자 같아.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측근 관계자 인터뷰 워딩이 나와요. 김세론이 그 생활이 어려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생활고가 맞다는 얘기죠. 이게 자살골이었어. 아,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거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좀 과장이다. 그 유튜브 채널에서 좀 과장한 거다라고 하는 게 더 좋았어, 사실. 진짜 생활고가 어려졌다 해도. 왜냐면은, 결국 상대적인 거거든. 이 사람이 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잖아요. 무슨 뭐,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김세훈이 생활이 어려워져 한때 알바를 하며 지낸 것이 맞다. 다만 현재는 그만두고 조용히 자숙하고 있다라고 직접 워딩이 나와서 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측근 관계자 인터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인정을 한 거야 이거는. 음. 소속사인지 어쨌든 그 측근 뭐 친구가 됐든 누구가 됐든 간에 소속사겠죠.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 골드 메달리스트 아직까지는 소속 배우였어요. 네.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재계약을 안 해가지고 결국 이제 계약 해지가 됐는데 네. 어쨌든 이게 정말 뼈 아팠다. 실제로 이제 그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모은 돈이라든지 그 재산으로 음주교통사고 처리로 인한 합의금, 보상금 다 쓰고 또, 또 이제 광고 위약금 규모 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힘들어지긴 했다가 네.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겠죠. 네. 근데 김세론 씨보다도 더 비참하게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는 상황에서 김세훈 씨가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진짜 생활고야? 알바할 정도야?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의문이 대중들한테 들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뭐가 고약한 게 있냐면은 카페 알바 구라네? 구라쳤네? 이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이미지 메이킹이네? 라고 인위적인 그런 식으로 약간 이거 사연팔이네 이거 동정심 인도하려고 하네 라고 하는 고약한 프레임이 씌워진다고. 네. 실제로 뭔가 그쵸. 좀 그 알바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부분도 있고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실제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알바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쵸. 뭐 개명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얼굴이 있으니까. 그쵸. 뭐 성형수술해서 얼굴 다 뒤바꾸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뭐 복면 쓰고 알바하지도 않은 거고. 네. 그래서 막 뭔가 좀 안 좋은 일로 활동을 멈추면서 알바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근데 알바를 얼마 하지도 못했어. 알바를 하긴 했는데. 네. 뭐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되게 고약하게 김세론 씨 이미지에 되게 나락으로 갈 만한 그런 고약한 부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 생활고 코스프레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론이 생겼어. 언론도 그렇게 악랄하게 보도했고. 그래서 애초에 그냥 생활고에 겪어서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그 말이 안 나왔어 하는 거죠. 근데 연예 대통령 이진호가 그거를 말을 해버렸고 제보 받아서. 왜냐면 알바를 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제보한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그 인터뷰 소속사 그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게 맞았어. 실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박혜미의 전 남편 그 이미 누구죠? 그 맞아. 무슨 민이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예. 뮤지컬 이회민이었나? 혜민 아니 뭐 혜민이 나와 왜 나와? 네. 정혜민이 거기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외자인 것 같긴 한데 황민. 아, 황민. 네. 황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칼치게 됐어. 음. 그러다가 밖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 차량을 들이받고 네. 그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 두 명이 죽었어요. 같은 소속사 뮤지컬 후배 두 명이 죽었어. 네. 엄청난 사고를 낸 거야. 근데 그래서 황민이 엄청 그 사고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혼도 당하고 깜빵도 갔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게 못하지. 물론 사람이 두 명 죽었어. 네. 돌이킬 수 없긴 해. 네. 김세론 씨 그건 아니잖아. 근데 곽도원 씨가 뭐 생활고에 해달리고 뭐 어려워졌고 엄청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영화배우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모든 연기 활동 끊기고 광고도 못 찍고 있어서 어려워졌고 그 사람이 되게 공공한 처지에 몰렸습니다라고 측근들이 그런 말을 하면 그거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 바로 어쩌라고 소리 나오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렇지. 생활고 됐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안 좋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고 그 생활고도 뻥친 거네 이미지 메이킹 용도였네 라고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되게 오묘하고 디테일한 사실관계들이 막 계속 알려졌어. 그게 떡밥처럼 언론에 돼가지고 막 물어뜯고 막 이러니까 그쵸. 안타까워 그게. 어쨌든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됐었던 거죠. 굉장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안 했어야죠. 인정을 안 했어야지. 그러니까 소속사가 그치. 인터뷰에서 인정을 해버렸잖아. 네. 그게 아닙니다라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한 게 맞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2년 12월쯤에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전속계약 만료하고 재계약이 불발돼서 무소속으로 공식적으로 자기의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소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혼자 대중들과 언론의 거친 공격을 온몸으로 김선우 씨 감내해야 온몸으로 됐죠. 이제 맞서는 상황이 잔인한 상황이 네. 그러니까 진짜 배틀로얄에 떨어진 느낌이야. 네. 자기 무기 하나 없이 네. 서로 막 물고 뜯고 죽이고 막 이러잖아. 네. 근데 무기가 없어. 그렇죠. 호루라기밖에 없어. 예를 들어 네. 총이나 방패 뭐 방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호루라기 하나 갖고 막 하는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2년간 버텨냈죠. 그 악의 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 같아라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참고 견뎌왔었는데 결국에는 비극적으로 결론이 지어져 버렸죠. 네. 이런 거죠. 그 사람이 홀덤펍 가가지고 포커 쳐? 어?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가 다 끝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악독한 네. 아직 코로나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녁에 홀덤펍 가가지고 포커 쳐? 생활고라며 막 이런 게 된 거야. 그다음에 또 생활고라며 그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무리익혀서 하면 술을 나 같으면 끊기라도 하겠다. 그렇게 자주 술 마셔? 그 다음에 지인들 불러가지고 생파를 해?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생활고라 그랬는데 되게 누가 봐도 뭐야 얘 뻥친 거 아니야 이거 생활고라면 자숙해야지. 근데 그게 SNS가 됐든 소속사가 그 언론 인터뷰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든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김세론 씨한테 되게 악랄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 이런 것들 자체가 생활고라며 홀도폰 포크 왜 쳐? 생활고라며 생파를 왜 해? 그런 느낌 있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돼버린 거야. 너무 안타까워. 너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자숙하고 있잖아. 그렇게 술을 자주 마셔? 근데 음주운전은 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술 먹고 운전하는 게 문제죠. 그렇지. 아무 상관없어. 내가 봤을 때는 심지어. 일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음주운전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대리 그럼요. 물으면 되고. 맞아요. 차를 두고 가도 되고 심지어 걸어가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죄 안 돼. 네. 술 먹고 운전을 하면 누군가의 목숨을 짓밟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 네. 근데 대중들이 비춰지는 거는 음주운전을 자숙해놓고 술 처먹냐 이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되게 고약하게 됐었어. 맞아요. 본인 스스로도 막 인스타에 올린 측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건 사고 그 사고 이후에 몇 달 지나고 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약간 되게 좋지 못한 되게 악화된 여론이 형성이 됐고 물어뜯기 좋은 소재처럼 되어가지고 언론의 사냥이 계속되고 네. 그럴수록 대중들의 눈초리는 더더욱 따가워지는 악순환이죠. 그렇죠. 진짜 악순환이야. 메비우스 에이티처럼. 네. 사실 장례식에서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며칠 지나면 농담하고 사소한 쇼핑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엄청 큰 비극을 겪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사실 자신만의 일상을 살아가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나는 연예인이 아니까 그게 알려지든 안 알려지든 상관은 없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연예인이라는 게 그게 조금이라도 알려지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연예인은 그런 자숙기간에는 뭔가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안 알리려고 하고 안 알려지도록 일반적으로 이게 되잖아. 네. 자숙기간에. 근데 그게 김세훈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뭔가 하고 있는 거 또는 뭔가 올리고 싶은 거 해야 할 말들을 참지 않고 좀 직성이 풀리도록 해야 하는 스타일이 같아. 그래서 SNS에 본인 사진을 좀 올리고 이런 게 있겠죠. 네. 소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누가 말리거나 네. 전략적으로 뭔가 좀 그걸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SNS에 안 올려 게 맞죠, 사실. 네. 그러니까 생파를 하고 뭘 하든 뭐 했든 간에. 그렇죠. 또 심지어는 막 이거를 막 탐사보도 하듯이 막 취재해가지고 막 알려지기도 했어. 이거 좀 안타까워. 그래서 어쨌든 누구나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긴 하는데 김세훈 씨도 그럴 수 있죠. 먹을 돈 먹고 그게 불법이 아니니까 갈 수도 있고 생파도 할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는데, 근데 연예인이 자숙기간에 그런 게 알려지는 게 되게 그게 악랄하게 작용한 것 같아. 그렇죠. 사실 엄연하게 따지면 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어요. 네. 근데 자숙기간에 그래? 이게 되니까. 맞아요. 이게 안타까워. 그런 나쁜 국면이 이어진 겁니다. 다음에 이제 김세로는 할 말 해야 하는 성격인데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해리의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 재밌네. 근데 해리도, 그러니까 환승이별이든 뭐 전남친 나발이든 그 이제 누구죠? 배우 남자 배우? 유준열. 유준열과 한소희가 이제 갓 핑크빛 열애설 기사 났어. 속으로 빡쳐. 뭐야 얘? 준열이 오빠 뭐야, 나랑 아직 헤어진 것도 아닌데? 헤어진 거였어? 헤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사겨? 빡치잖아. 그렇죠. 그러면 절친이랑 술 마시면서 풀어야지. 네.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재밌네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됐어 그게? 그러면 이게 다 억울가 되는 거죠. 기자들한테 어떻게 어때 동우가? 떡밥 제대로 물리는 거죠. 기자들 달아주세요. 논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 사실. 그렇죠. 물론 그 진짜 할만한을 참지 못하고 졸라게 말 많이 하고 이런 사람 누구야 이 상태에서? 한소희잖아. 그렇지. 블로그에 글 쓰고. 저도 재밌네요. 저도 재밌네요. 네. 또 블로그에다 계속 길게 막 글 썼더라고. 맞아요. 막 네티즌에 설전하면서 막 댓글로 막 무슨 막 토론하고 있던데 막. 한소희 같은 그 꽤 인기 슈퍼까지 거의 탑스타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소희 그렇죠. 정도면. 해리보다 더 이상 도시가 높았잖아 그 이전에는. 배우로서는 그렇지 사실. 뭐 외모도 그렇고 막 뭔가 좀 그 해리가 엄청 안 예쁘다는 게 아니라 엄청 네. 이쁜 둘 다 최고의 스타인데 네. 그래도 한소희가 더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근데 일일이 다 대응해. 해리 씨랑 말은 안 하지 않았지만 왜 전 남친에 대해서 그 미래를 행복하게 빌어주지 못하는지 막 이런 식으로 말도 한다든지. 저도 재밌네요 막 이러고. 그리고 좀 약간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며칠 지나서 갑자기 또 블로그에 글을 쓴다든지. 댓글 단 댓글에 또 설전해버리고 있어. 그랬지. 근데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자. 또 이런 대표적인 사례 누가 있냐고. 누가 있어? 할 말을 해야 하는 연예인들. 설리가 있죠. 네. 근데 설리는 이제 김세론 씨처럼 위법을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설리 같은 경우에는 노브라 또 자꾸 뭔가 튀는 사진을 많이 올렸잖아. 그렇죠.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뭐야 설리 관종이야? 또는 이런 약간 세간의 평가들이, 물론 설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설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6, 7이라 하더라도 설리 왜 이렇게 나대? 관종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 또는 대중들의 그런 약간 곡해된 시선도 한 3 정도 있었잖아. 3.5에서. 그렇죠. 네. 그게 있어도 그게 더 부각되잖아. 더 아프게 다가오잖아.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맞아요. 더 굴하지 않고 더 보란 듯이 SNS 활동하잖아. 노출 사진 올린다든지 노브라 사진 올린다든지 그러잖아. 그렇죠. 야, 그렇게도 톱스타 여자 연예인이 왜 이렇게 노브라를 해? 노브라 인스타에 안 올리고 그냥 혼자 일상생활 하면서 노브라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대중들 고나리질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SNS에 노브라 올리든 말든 뭔 상관이야 사실. 그렇지. 원래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유명세가 있는 연예인이 왜 노브라를 해서 굳이 긁어부스럼 하니라고 고나리질 참견질 하면서 악플 정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엄청나게 겪어서 설리는 어마무지하게 오랫동안. 네. FX 탈퇴한 이후로도 맞아요. 뭔가 좀 어쨌든 자기 주관, 자기 주체적인 행보, 그리고 자기 또래 젊은 남자를 사귄 게 아니라 최자랑 사귀면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좀 다 어그로가 됐어. 뭐든지 다.
뭔가 일반적인 그 여성 그 탑스타 카이팅 스타의 경로를 가지 않고 뭔가 좀 달랐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 그렇죠. 모든 게 다 달랐어. 맞아요. 그잖아. 네. 몸살인 스타일도 전혀 아니고 할 말 하고 그렇죠. 노출도 하고 자기 표현 확실히 하고 노브라도 하고 그렇잖아. 네. 설리를 응원하는 사람들 7인데 설리를 고깝게 보는 3이 악랄하게 뭔가 악플다고 뭐하고 그런 거를 축적돼 왔잖아 설리도.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굴하지 않고 계속 올리잖아 설리는. 그런 스타일이야. 해리도 살짝 그랬고 그 다음에 한소희 씨는 심하게 그랬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또 누가 있어요? 이효리 씨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효리 씨도 앞으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효리 씨는 전반적으로 호감이죠. 음. 털털하고 그런 그 톱스타 지위를 유지하면서 털털하고 이제 솔직하고. 그렇죠. 그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들 워낙 이제 음. 슈퍼스타를 거예요. 슈퍼스타는 항상 이슈를 몰고 다녀요. 그러니까 트렌드세터 그렇죠. 이미지도 있고 막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굳어지는 톱스타도 있는데 긁어부스럼 왜 하지? 왜 대중 앞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톡톡 튀는 행동을 왜 하지? 튀는 언행을 왜 하지라는 고나리지를 대중들로부터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 나오면 이게 뭐냐면 대중들은 어, 그렇게 어. 느낄 수 있어요. 음. 쟤 나랑 기싸운 거네? 그렇지. 약간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대중들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메커니즘이 돌아간다고 연예인과 대중의 관계가. 맞아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무명일 때는 음. 아무도 몰라. 관심도 없고 그렇지. 죽어도 몰라. 이름을 모르니까. 맞아요. 그냥 일반인이 죽었나 보다 생각할 거야. 그렇지. 그렇잖아. 예. 근데 탑스타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얘는 평소에 뭐 간식 뭐 먹는데 커피가 뭐 먹는데 얘집 근처에서 어디 뭐 레깅스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모든 게 다 가십이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소재가 이것을 되잖아. 일투족이 다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대사화가 됐을 때 네. 그거를 숙이고 SNS를 자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하면서 더 SNS를 많이 하는 유형 연예인들이 당당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죠. 예. MBTI로 따지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고집센 예. 고집센다기보다는 자기 주관이 확고한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 누구나 그치.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연예인이 됐다는 거는 자기 주관이 확고해야만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 들어, 솔직히 말하면. 맞아. 예. 그러니까 주관이 확고한 걸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주관이 확고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중들과의 타협점이란 게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아무 우유부단하게 막 아무 개념 없이 막 그냥 뭐 무조건 시류와 트렌드에 휘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무조건 조용히 해야 되고 아무 말 하고 너무 뻔하게만 하지 이런 말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소신, 음. 털털한 모습 이런 것들이 호감으로 되기도 하고 그치. 적절히 소신이 있으면서도 본인이 인문학적 소양도 확고해가지고 뭐 글도 잘 쓰고 행동과 말도 더 살이 깊어가지고 주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치. 독서가 많이 돼가지고 장원영처럼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깊이 있는 뭐 그렇게 공부가 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뭔가 고집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대중들과의 뭔가 기싸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흐르잖아. 네. 근데 그게 그 연예인의 이미지에 별로 그렇게 좋은 경우가 많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대중의 그런 그러니까 부당한 손가락질 받아서 자살하거나 뭐 고통을 받는 게 정당하다는 게 죽어도 절대 아니야. 부당해. 나도 알아. 네. 그걸 안다고. 네. 근데 대중들이랑 기싸움이 되면은 연예연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별로 도움될 게 아니라는 거는 좀 국룰이긴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김세현 씨가 그래서 잘못했냐 이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솔루션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맞아요. 네.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이렇게 고집센 연예인들 말이든 뭔가 대중들한테 왜 저렇게 튀었지 이렇게 꼴배기 행동해라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됐을 때 그거를 부추기는 언론 보도를 좀 자제해야 되고 연예 매체, 스포츠 매체들이 그런 것도 있고 네, 맞아요. 여기 있겠죠. 어쨌든 이 얘기도 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훈 씨 이미지가 임주운전 이후에 되게 악화 일로로 치닫았던 그 부분의 여러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그로 끈다. 막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 김세훈 씨는 아까 제가 아까 바로 앞에 언급했던 설리, 해리, 한소희 또는 이효리 뭐 이런 사람들과 달리 원죄가 있잖아. 음주운전에 위법이 있잖아. 중대한 그렇죠. 위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전 연예인들은 위법도 안 저질렀는데 왜 이렇게 튀어? 그냥 그거는 위법이 아니고 구설수지 그냥. 이거 구설수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도덕적 잘못도 아니야. 네. 도덕 잘못도 아닌데 왜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어 하면서 쓸데없는 참견질 하면서 악플 쓰는 여론들이 있잖아. 뭔지 알지? 있죠. 근데 그때 맞서지 않고 조용히 가는 연예인들 있고 네. 뭐 소속사가 말린다든지 근데 네. 설리는 그래도 그 SNS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아까 한소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김세론 씨는 원제까지 있는데 또 그런 성격인 거야, 하필. 끌잖아요. 그쵸. 네. 그게 안타깝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성향이 그 생활고 시달린다는 그 설과 악화된 여론과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 됐어. 갈수록. 절체절명의 모먼트가 왔는데요. 네. 봅시다. 2025년 1월입니다. 네. 이제 그때가 중요한데 일단 그 2025년 1월로 가기 전에 이제 셀프 결혼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올해 초에 올 초. 네. 한 달 전이네 거의. 인스타에 셀프 결혼설이 그 전에 2024년 3월 24일 새벽 1시에 네. 탑스타 배우 김수현 씨와 같은 소속사에 있었을 때 네. 볼을 맞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연인으로 착각될 정도로 또는 엄청나게 친한 이성 동생이거나 네. 정말 친동생급 막 이런 느낌처럼 이런 게 이러지 않고서야 찍을 수 없는 매우 매우 다정해 보이는 볼을 맞댄 사진을 올렸어 새벽 1시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삭제했어. 네. 자숙기간에 뭐야 왜 민폐야? 네. 옛날에 아이유가 은혁이랑 찍은 사진 올린다든지 그치, 이런 그런 것처럼 느낌 이런 있죠. 것처럼 막 네. 박범이 지금 막 이민호 갖고 물건 내리는 것처럼 네. 갑자기 합의도 없이 네. 사귀는 것도 아닌데 네. 심지어 무리 일으켜서 자숙 중인데 그러니까 정말 친한 게 신현준 정준호 그렇잖아 송대관 태진아처럼 이게 대중한테 널리 알려져가지고 둘이 막 티격태격하고 뭐 어떤 그런 둘이 스토리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리거나 이러면 알잖아 대중들이. 그치. 김수현이랑 근데 김세훈이랑 무슨 뭐 그런 게 있어? 잘 모르잖아 대중들이 같은 소속사였다고 맞아요, 네. 하나고 그다음에 지금 자숙 중인데 이거 왜 올려? 막 이런 게 됐어요. 사실 올리든 말든 잘못 없어요. 누구나 다 그치. 알아요. 자기 맞아요. 맘이에요. 피해준 것도 아닌데 근데 김수현 씨한테 민폐까지 끼쳐가면서 어그로를 끄내라고 비춰지는 게 돼버렸어 그게. 그치.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소속사가 관리해주고 그거를 좀 약간 자제시켜줄 사람은 없었고 근데 그거를 어쨌든 그거를 또 언론은 옛때 잘 걸렸다 하고 엄청나게 물어뜯겠어. 아니 그러면 그래 김세현 씨가 좀 약간 힘든가 보다. 물어뜯었죠. 그래 김세현 씨가 욕 그렇게 너무 먹으면 마치 위험해지니까. 그거는 형 있잖아요. 어, 저기 시체를 발견한 하이에나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데 하이에나가 그래 이 시체가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물어뜯지 말아요. 그냥 가야지 하겠어. 시체를 막 서로 먹으려고 막 배고프니까 달아들지. 그렇게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김세훈 씨가 자초했으니까 네 잘못이다. 네가 죽음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게 죽어도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악독한 방향으로 치닫은 얘기를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이후에 2025년 1월 8일에 인스타에 어떤 남성과 막 이게 그 웨딩 사진 찍는 것처럼 여러 사진을 올렸어. 모자이크 네. 얼굴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마디 메리드라고 해서 올렸어. 결혼하나? 이게 뭔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어. 뭐 진짜 뭐 컨셉 사진을 찍은 건지 진짜 결혼할 사람인 건지 파혼이 된 건지 뭔지 모르는데 메리드라고 해놓고 뭐 뭐 궁금하잖아 사람들이. 네. 뭐야 하고 이제 삭제했어. 뭐 떡밥 던진 거 스스로? 잊혀지기 싫어서 주워 먹고 싶은 거야? 라는 식으로 또 한 번 인식이 각인될 만한 이게 또 이슈가 한 달 전에 터진 거야. 네. 죽기 한 달 전까지도. 어쨌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자숙기간임에도 계속 어그로 끌고 돌발 행동하고 김수현 씨한테 피해 끼치고 민폐 끼치고 그러다 보니 김세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언론 기사가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네. 김세론 씨가 이 기사를 읽어보면 진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악랄한 기사들이 되게 많았죠. 반복적으로 그런 게 되게 그렇죠. 많았죠. 네. 가장 심한 언론사가 어딥니까? 디스패치. 역시 이 언론사는 안 끼는 데가 없죠. 네, 디스패치. 네. 좀 탐사보도를 하고 앉아있어. 이게 계엄 사태 탐사보도 합니까? 알지. 공익보도예요? 이 사람들은 예. 뭐 좋게 봐야 탐사보도 사실 그냥 연예인 사생활 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네. 김세론이 자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솔한 짓을 했다는 거를 너무 논리적으로 팩트 잘 해서 너무 글도 잘 써가 이게 쉽게 해서 백폭하고 있냐 완전히 탁월하듯이 뼈 때리듯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써가지고 김세론을 아주 치명타를 계속 입혔어. 나는 사실 디스패치랑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디스패치랑 사생팬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지. 아, 언론사라는 차이가?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주 디스패치가 더 심한 게 누구죠? 연예 대통령 이진호였죠. 네. 그러니까 최초로 김세론 네. 생활고 시달린다서를 퍼뜨린 것도 이진호였고, 네. 뭐 스포츠조선 YTN 오센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기사를 많이 썼고, 특히 네. 2025년 1월에 그 셀프 결혼설 그 이후에도 김세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아직도 정신 못 뭐 차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까지 뭔가 뒷말을 나게 해놓고 또 SNS 관종이다. 어? 아까 제가 말한 뭔가 할 말을 해야만 하는 여자 연예인들은 원죄도 안 저질렀는데 얘는 원죄까지 저질러 놓고 계속 관종짓이다. 관종짓 한두 번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악랄하게 아주 악랄하게 글을 잘 써요. 악랄하게. 그렇죠. 팍팍 들어오게 귀에. 네. 눈에 확 들어오게. 너무 잘 익히게. 원래 남 까는 게 세상에서 제일 남 까는 글 쓰는 게 글쓰기 중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우리가 막 그 장관 네. 후보자 있죠. 장관 후보자들, 네. 장관급 후보자들 국회의원들이 한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창문에 세워서 막 그냥 쏟아내잖아. 그렇지. 거의 그런 느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콜로세움에 음. 김세론 씨 세워놓고 지금 시작입니다. 김세론 씨 지금 약간 오버하네? 왜 도발해? 왜 춤춰? 춤추지 말라 그랬는데 공격하세요! 해서 100명, 그렇죠. 200명이 막 더 누가 더 세게 공격하냐, 공격은. 그때는 심지어는 뭐냐면 좀 가장 못해서 음. 그 정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인생을 갖다가 네.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이렇게 계속 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중대한 위법과 아무 관련 없는 그 이후에 어그로로 작용했던 그 부분들을 다 캐내가지고 네. 고공화주 캐내 또 언급하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A 이슈가 불거졌는데 B 이슈 얘기하고 C 이슈 얘기하고 이게 또 힐량을 꺼내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예. 얘 데뷔 전에도 술 먹고 이랬다. 네. 불량한 이하다 이렇게 그렇죠. 말하면. 근데 김세론 씨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또 연기도 매우 잘했고 상도 많이 타고 아저씨에서도 얼마나 그 위축된 연기 잘합니까. 네. 그 타고난 긍정적인 부분도 다 잊어버리고 얘는 다 퇴색돼 버렸죠. 관정이고 네. 술 엄청나게 처먹고 음주사고까지 내놓고 네. 자숙하지 못하고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경솔하고 김수현 씨한테 민폐 끼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과거의 것들도 계속 캐내가지고 또 덧붙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콜로세움에 세워놓고 그냥 막 화살을 쏘는 거야 막 200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360도로 다 쏘는 거야. 화살이 날아오는 거야. 맞아요. 그 화살을 진짜로 쏘서 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 그 영화 그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음. 거기서 이영걸이요. 그 진나라 병사들이 화살 막 쏘거든 막 거의 한 봤을 때 대략 200발 이상 될 거야. 그걸 다 본인이 맞거든. 그치, 거의 혼자. 그런 느낌이죠. 혼자 그렇지. 그 진시황의 병사들한테 그 화살을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김세론 씨가 뭐 다른 일반 직장에 들어가거나 어떤 뭔가 일터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예. 거기서라도 소속되어서 좀 보호를 받았다면 음. 가족의 울타리만으로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김세론 씨가 뭐 가장 역할 했다며.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세론 씨 스스로 떡밥을 뭔가 유발하고 그걸 자꾸 던졌던 측면이 있다 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김세론 씨가 정식으로 영화 시사회를 한다거나 복귀를 선언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SNS로 좀 비공식적인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그 2000년생 그 어린 여자 연예인을 죽일 듯이 그렇게 했어야 되냐라는 거는 그 규탄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규탄해야죠. 맞아요. 진짜 좀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악랄한 언론들을 그리고 언론이 다 그랬다. 언론 나쁜 놈들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돼. 악랄한 언론들 김세론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클릭 유발, 조회수 장사한 매체들을 아까 이제 디스패치랑 연예대통 이진호랑 스포츠조선 YTN 오세훈 얘기했는데 더 아주 통계로 얘기를 해봅시다. 진짜 설리 씨도 그렇고 이성균 씨도 그렇고 이 비극적 사례를 우리가 겪어봤는데 한 뼘도 나아가지 못했어. 그렇죠.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거고 또 반복될 겁니다. 그렇겠죠. 또 보니까 무슨 뭐 어떤 연예인이 어떤 물이 일으켰다 그래서 또 물고 뜯을 거잖아. 진짜 위법사항이 있다 하도 그 위법사항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또 이미지가 안 좋은 과거의 다른 잘못까지 꺼내와가지고 얘기한다든지 그렇지. 또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잘못하면은 그냥 죽일로 만드는 건 공식이죠. 그러니까 또 착각하면 안 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도 문제인데 사실인 것으로 해도 문제야. 네. 그러니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비연애 활동을 뭔가 사실 팩트체크 한다는 식으로 막 과도하게 취재하고 해서 막 그 진위를 가려내는 그 기세 자체가 문제라고. 이게 무슨 공익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에 해당하는 정책 얘기도 아니고, 뭐 정치권 정당도 아니고, 국민 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아주 면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가열차게 비판도 하고 이런 보도의 대상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죠. 수위가. 맞아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소재인지는 알겠어. 네. 조회수 장사로. 네.
언론사에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경제적으로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근데 진짜 100개 중에 100개의 뇌세표 중에서 한 개만이라도 김세훈 씨가 이렇게 하면 너무 곤란해지겠는데라는 그 일말의 양심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저희 평화한 미디어도 김세론 씨를 언급한 기사가 6개 썼습니다. 네. 근데 음주운전 그 사건 자체만 국한했어. 철저히. 그 음주운전 사건 이후에 비연애 활동, 어그로로 보일 수 있는 그 김세론 씨의 사건을 접하면서도 단 한 번도 기사를 쓰지 않았고, 다만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그 기사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해서 그 김세론 씨의 이름을 제목에 박은 기사를 2개, 그 다음에 다른 연예인 음주운전 사고가 터졌을 때 기사 속에서 살짝 언급하는 경우 4개, 그래서 6개 썼습니다. 다 음주운전만 오직 해서 김세훈 씨 잘못한 부분에서는 주홍무 씨처럼 그러니까 작용을 해서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하는 건데, 근데 그 이후에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그 언론들이 문제죠. 맞아요.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딱 2024년 1월 12일에 문화예술인 연대에서 성명문을 발표해요. 이때 무슨 일이 나왔었죠? 2024년 1월 12일에 1월 12일 그때 이제 이성균 그렇죠. 배우가 이제 그죠. 이성균 배우가 거의 비슷한 네, 패턴이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유흥업소 실장이랑 바람 폈네? 둘이 짝짝꿍 바람 피면서 마약도 빨았네? 라는 식으로 정말 이미지가 추락하는, 네, 특히 물증까지, 녹취까지, 나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마, 이런 진짜 KBS가 진짜 이게 공룡모습을 맞나 싶을 정도로 둘이 내연관계라고 하는 그 의심되는 그 떡밥을 이 마약 문제만 다뤄야 돼. 그 국면에서 왜 그걸 던지냐는 거야. 실제로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냐 안 했냐 차원에서만 접근을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 수사도 있는데. 네, 근데 경찰은 자꾸 마약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쨌든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었어. 어쨌든 자꾸 그 마약 검사 해보니까 다 정밀 검사 포함해서 전부 다 뭐다? 음성 나왔거든. 어쨌든 네. 입증이 안 된 상황에서 뭐 코로 들이마셨다 이거 하면서 막 자극적인 보도 쏟아냈잖아. 그것도 문제인데 가장 더 한 건데 이미지를 망치려고 보다 불륜. 불륜. 네. 오빠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이 녹취를 까버렸잖아. 왜냐면은 마약도 마약이지만 또 불륜했다 이거했다 뭔가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잖아요. 그래. 네. 애도 있는데. 입방아에 오르는 게 딱 좋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 이건 클릭 장사가 최고 되는 그것도 와이프도 배우인데. 그렇죠. 얘도 둘이 있는데. 맞아요. 유흥업소 졸라 많이 다니네. 거기서 실장이랑 붙어 먹으면서 바람 피면서. 그리고 그 전까지 또 마약 이성균 바람. 배우가 워낙 이미지가 좋은 배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불륜이나 내연 부분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형법을 어기나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니죠. 네. 단독죄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이 마약을 했냐 안 했냐 이 형사처벌의 여부를 가리는 검찰의 그 혐의가 인정되고 검찰이 송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연관계로 비춰지에서 욕먹기 좋은 그 녹취를 깔 필요가 있었냐 KBS가. 그래서 사실 필요가 없었대요. 결국엔 고통을 못 참고 자살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봉준호 감독님이나 윤종신 씨 같은 그런 김희성 배우라든지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이 합심해서 대중문화예술인 연대를 임시 조직을 결성해서 성명문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뭐 한편도 나아가지 뭐했죠. 예, 됐습니다. 그 성명문을 좀 읽어주세요. 네.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올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 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레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정녕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렇죠. 이게 이 김세훈 씨 이번에 그 죽음의 패턴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죠. 그렇죠. 예. 이진호 유튜버 있고 그 이진호 유튜브 채널 말고도 악랄하게 무슨 뭐 랭킹 하듯이 해가지고 막 진짜 옐로 저널리즘, 황색 언론. 그러니까 옐로 쓰레기 짓하는 유튜버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기성 매체, 스포츠 매체, 연예 매체, 또 일간지 신문 다 포함해서 아주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억해 봅시다. 네. 김세론 씨가 사망 이전의 그 보도가 3,881건이었어요. 총 네. 3,881건. 네. 단연 이 중에서는 연예 전문 매체가 많았어요. 네. 오센, 네.
OSEN, 오세훈이 302건 네. 제일 많았고요. 엑스포츠 뉴스 265건, 네. 스포츠 조선 215건, 네. 스타뉴스, 매일경제 스타뉴스, 매일경제 아닌가? 어쨌든 스타뉴스 183건, 네. 뉴스N 162건, 스포츠 투데이 159건, 테나시아 158건, 마이데일리 157건이에요. 네. 예, 연예 매체가 많긴 많았습니다. 연예 매체 아니어도 많이 썼어요. 그렇죠. 뭐 통신사, 네. 뉴시스, 뉴스원, 연합뉴스 통신사, 그다음에 신문지. 네. 그러니까 일간지들에서 나왔어 이런 양아치 같은 기사들이. 네. 방송사의 텍스트 매체 기사도 나왔고. 네. 그러니까 이들이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실어가지고 논란 확산에 앞장섰죠. 네. 표로 한번 봅시다. 진짜로. 오센 300위권.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화면에 네.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도 했네요, 참말로. 이 표가 민원연이 진짜로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네. 캡처할 분은 캡처하세요. 예. 예, 이건 뭐, 그러니까 그 설명이나 댓글에 첨부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이걸 기억을 해야 돼. 뭐 스포티비 뉴스도 있고, TV대로도 있고, 조이뉴스, 스포츠 경향, 스포츠 서울, 일간 스포츠, MBN 그러니까 스포츠 스포츠 동아, 뉴스가 연예면도 다 나오니까. MK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 연예 매체. 그렇죠. 예. 스포츠 월드 2대1리. 뭐 일반 YTN도 있고, 엑스포츠 뉴스. 사망 이후에도 조문을 누가 와서 뭐 더 많이 아. 울었고 하면서 또 장사를 했어. 진짜, 씨. 그러니까 건조하게 다루거나 성찰적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아. 또 장사짓을 했어. 또 뭐가 또 유명하면 인사이트 또 이런 데가 또 페이스북 이런 데 타고 막 또 그런 거 겁나 올려요, 진짜. 그러니까 인사이트랑 그다음에 그 위키피 뭐지? 위키트리. 위키트리는 그냥 끝판왕이고 이런 쪽에서 그쵸. 원래. 그러니까 연예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그런 업로드잖아요. 어쨌든 여기 보면 그냥 비스포츠 매체도 많아요. 그냥 뭐 솔직히 말해서 네. 인스타나 아니 그러니까 그 뭐였지 아까 인 뭐였지? 어? 인사이트나 위키트리는요. 내가 뭘 잘하면 되냐? 온라인 커뮤니티를 많이 보면은 거기 입사하기 유리해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저널리즘 하고 있어. 그치. 네. 예. 어쨌든 비스포츠 매체도 많았어. SBS, 네. YTN, 뭐 스포츠투데이, TV조선, 연합뉴스 TV, 조이뉴스 24, 헤럴드 경제, 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원, 국민일보, 조선일보, 아이뉴스 24 각각 이렇게 뭐 14건, 15건, 17건, 19건, 22건. 죽음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100건에서 최소 50건에서 302건 사이인데 죽음 이후에도 60건에서 14건 또 이렇게 많이 기사를 썼죠. 드라이하게 그 상황을 살짝 스케치한 기사들이 아니라 클릭질을 유도하는 제목을 쓴다든지 그렇죠. 그랬잖아. 솔직히 말해서 누구 뭐 조문 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다 했고 김세론 씨가 죽음으로 가는 거를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잘못 오해해서 들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만 이렇게 자기 소신껏 할 말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대중들과 약간 기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야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은 침묵하고 있어. SNS 자제해 라고만 무조건 말할 게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그런 연예인이 있었을 때 우리 언론사들은 언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나 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양아치 같은 보도를 쏟아내는 경우에는 이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원연처럼 이렇게 진짜 정확하게 통계를 내가지고 다 공개를 하거나 좀 제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언론사가 구체적으로 몇 개를 쓰고 양아치 짓을 더 많이 했는지를 이런 활동도 좀 필요하고 이걸 좀 덜 소비를 좀 더 자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세론 씨의 그런 연예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도 그 좀 서투른 연예 매니지먼트 그 좀 안타까웠어 그것도.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2년 동안 그러니까 대중들이나 언론에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네. 근데 언급이 되고 싶은 본인의 그런 성정이나 성향이 있는데 그것도 언론들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는 상황. 이게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너무나 큰 아픈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예, 진짜로. 저도 이제 연예인 문제, 연예인 악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양아치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세론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마디 하고 할겠어요? 네. 물론 이제 뭐
그렇죠. 항상 이제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것은 뭐 김세론 씨가 물론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네. 뭐 음주 이제 잘못을 했긴 했지만 네. 사실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목숨을 끊고 이럴 것까지 사실 너무 아니었는데 그렇게 절대 아니죠. 아니었고. 돼서 너무 안타깝고 사실 자숙만으로도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더 선을 넘고 그렇게 이제 과하게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거는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거는 좀 더 자제가 돼야 하지 않나. 모두가 좀 자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성향과 기질의 연예인이 있었을 때에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각자의 차원에서 한 번 더 성찰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예, 생각해 두니까 예, 예. 어떤 사람이 그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욕 프리티켓을 끊었다고 생각하면 욕 자유인권을 끊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네네네. 그런 게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측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연예 매니지먼트 자체, 이미지 메이킹 쪽도 약간 좀 더 고도로 누군가 그걸 전문적으로 해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미지가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는 그 행위를 나는 못 참겠고 하고 싶은 연예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타협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올리더라도 네. 좀 더 어그로 안 끌리는 부분이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언론사들, 그 언론계 특히 항상 양아치가 아닌 적이 없는데 언론이. 네. 양아치들한테 양아치짓 하라고 뭔가 소스를 주는 식으로 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안타까워 그것도. 그쵸. 계속 말하지만 그것도 안타깝고.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김수현 씨가 죽고 나서 이제 막 언론 윤리를 규탄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그 글을 많이 쓰고 막 기사도 많이 나오고 분석해서 나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김세론 씨가 죽기 전에는 이런 글을 설리 씨 때랑 달리 설리 씨가 죽기 전에도 이런 글이 있어. 설리한테 너무 과하다라는 식으로 여성 연예인을 페미니즘적으로 봤을 때 여성 연예인이 만만하니까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 막 이런 비타 비판의 글도 나오긴 했거든. 설리 씨가 살아 있을 때도 설리 네. 씨에 대한 지나친 공격에 대해서 경계하는 글들이 있었는데 김수현 씨 이런 게 없었어요. 원제가 있었잖아. 네. 원제가 있었고 김수현 씨 그렇고 뭔가 좀 민폐 끼친다는 그런 게 있어서 네. 아무도 입 다 다물고 있었어. 네. 김세론 씨가 살아있을 때는 실드 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어. 그 사람들도 있다가 김세론 씨가 죽고 나서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막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하는 부분도 있어, 사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약간 이렇게 몰리게 된 이런 김세현 씨 같은 그런 되게 최악의 그런 상황과 가능성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연예인들도 자살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방법이 뭔지 또 고민해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 하는 그 연예인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언론들은 당연히 성찰해야 되고 그 받아들인 대중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커뮤니티 글 연예인은 쓰는 새끼들 응, 응. 도덕적 잣대가 너무 엄격해요, 연예인한테는. 맞아 맞아 굉장히 엄격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네티즌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살면서 응. 자살 잘못 솔직히 다 하잖아요. 뭐 누구한테 그 완벽하게 성인군자처럼 사는 사람이 무슨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무슨 뭐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도 아니고 진짜. 예.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생각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이 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받고 그렇지, 그건 자수하는 건 비판하는 건 맞는데 예. 그 이후에 위법적 사안도 아니고 비도덕적 사안도 아닌데 왜 이렇게 튀어? 왜 이렇게 오버해? 깝쳐? 나대?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에 행동을 연예인이 했을 때 좀 자제해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 하든 말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 다 조용해야 돼. MBTI I야 돼.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나대는 연예인도 있고 네. 비호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연예인도 있고 예. 그게 그 사람의 성향이고 그 사람의 그런 약간 성정이야. 캐릭터야. 예. 그거를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지 않아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나는. 위법사항이 그렇죠. 아니잖아 이게. 맞아요. 음주운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덜 욕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음주운전 욕을 먹어야 됩니다. 네. 계속 아까 그렇죠.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맞아요.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비연애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관심을 좀 덜 두자. 네. 우리가 이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연예인의 연애 활동, 연애 컨텐츠, 그러니까 그 영화 배우면 영화 내는 거, 네. 가수면 앨범, 음악 제. 낸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개그맨이면은 그 개그 활동이라든지 네, 또는 유튜브 활동 네. 등등등등등 방송 뭐 예능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게스트로. 그러니까 방송 연애 본인이 선보인 컨텐츠 그 자체에 대해서만 리뷰를 하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인격과 그 연예인의 인격과 연예인 내놓은 그 연애 컨텐츠를 좀 분리해서 그렇죠. 좀 평론하고 대상화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그 외에 그 연예인의 비연애 활동이 물론 그 비연애 활동 속에서 그 사생활과 관련된 비연애 활동이 그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손가락질하고 뭐하고 이런 걸 좀 자제해야죠. 특히 언론사들이 부추기지 말고. 도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연애 활동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덜 두자. 연애 활동만 하자. 얘가 영화 배우가 영화 개봉해가지고 영화 시사회 다니고 이런 거는 공식 활동이잖아. 네. 그게 아닌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 근데 SNS가 가장 문제긴 해.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도 어그로 끌면서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SNS는 온전히 개인의 사생활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네. 공개적이라서 문제긴 한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이 많아졌는데 여기서 마치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김세론 씨가 좀 다시 컴백해서 아저씨 2라든지 아저씨 2는 안 되겠죠. 엄밀히 안 하려고 해서. 근데 그렇죠. 뭔가 좀 더 좋은 작품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용서받고 음주운전 퇴치 운동을 본인이 해가지고 그러면서 용서받고 이러면서 음주운전 피해 유가족도 만나서 반성하고 계속 끝까지 평생 반성하면서 좋은 배우로 다시 거듭나서 좋은 영화도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좀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어 사실. 근데 평생 그게 안 되게 불가능하게 해져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꼭 뭐 연예인 활동 아니고 다른 걸로라도 그러니까 연예인 관두고서도 다른 인생도 그치, 있을 수 있는 게 그치. 안타까워. 근데 아역을 해가지고 네. 평생 연기만 한 사람이 다른 걸 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그렇죠. 너무 안타깝긴 해.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